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최근에 장관들 임명과 관련해서 그야말로 청와대 검증 인사수석의 실패, 그래서 인사수석을 김혜숙 인사수석이잖아요. 이런 이 책임 있는 이 관료를 잘라내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왜 안 잘랐느냐, 이런 불만이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청와대 인사검증에는 인사수석실에서 이 추천할 때서부터 검증도 필요하지만은 최종적으로 이 검증의 이 키는 민정수석실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사 참패, 이번에 30명째 인사 참패가 나왔어요. 이것은 과거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MB, 박근혜 정부 합친 것보다도 오히려 더 많은 그런 규모의 인사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인사 수석의 책임,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법무법인 부산에서 이 문재인 대통령과 이 80년대 이후에 30여 년간을 쭉 같이 생활해 왔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상상을 초월하는 대통령의 신뢰가 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사 참패에도 불구하고 이미 법제처장을 거쳐서 전혀 본인의 전문성과 관련이 없는 인사수석 자리를 딱 꿰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각별한 신임은 국민들의 신뢰와도 비교해야만이 그것이 이제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정말 좋은 인물을 쓰는 그런 이 자산으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대통령과 그다음에 인사수석 간의 어떤 신뢰와 친분은 국가 발전과 인사 정책에 반하는 방향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인사 검증이 인사수석실에는 제대로 추천할 때부터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설령 추천이 된다 하더라도 이 조국 전에 이제는 이제 김주원을 거쳐서 이 민정수석들이 쭉 바뀌고 있는데요. 이 민정수석이 바뀌더라도 검증 기능 자체는 칼날같이 작동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검증이 제대로 안 돼요. 그 원인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인사 검증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그야말로 많은 정말 논란을 낳는 대한민국 최고의 논쟁거리가 조국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조국도 국정원 정보가 없어서 검증에 상당한 제약이 있었다, 이런 실토를 한 바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에 이 기사가 아주 길게 실려 있어요. 주간 조선에 이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이거를 제가 쭉 다 읽어봤는데 압축이 첫째로는 이 검증 기능, 즉 검증 기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잖아요. 이 수사기관들, 그 다음에 정보기관들, 이런 데서 가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보면 이제 검찰 정보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정보도 들어가고, 또 이 국정원 정보도 들어가고, 또 이 기무사 정보도 들어가고, 이렇게 여러 기관에서 이 세평을 포함한 이 검증 작업이 이루어져서 그 보고서가 청와대에 쌓여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국정원 정보 기능인데요. 이 국정원 정보 이 검증 기능이 완전히 죽어버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 활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검증 기능까지도 완전히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이 수사 이 기관의 이런 이 평가가 가장 중요하게 작동이 되고 있냐면 경찰 정보가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 경찰 정보는 왜 신뢰를 받느냐?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경찰에 대한 관심과 신뢰가 본래부터 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이 경찰의 이 권력이 굉장히 세졌어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도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죽어 있죠. 국정원은 아예 그런 정보 기능을 없애버렸죠. 기무사 마찬가지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래 선입견적인 그런 이 신뢰를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기능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더 시너지, 약발이 더 먹혀서 경찰 정보가 절대적인 영향을 행사하는데 경찰 정보의 한계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증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이제 하나 이유고요. 또 하나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집. 왜냐하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대통령이 인사권자잖아요. 이 인사권은 고유 권한이라고 너도 나도 앞다퉈서 충성 경쟁하잖아요. 존중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대통령은 한 번 사람을 딱 선택을 하면 포기를 안 하는 나쁜 고집이 있어요. 이 고집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인사의 원칙이고 철학이고, 그렇다면
좋은 인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비판 기능에 문제가 있어서 좋은 사람을 발탁하지 말아라. 이런 여론이 형성된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나쁜 사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언론에서 우리 국민에서 그렇게 비판을 하는데도 대통령이 한 번 이 사람 장관시키겠다 하면 국회가 뭐라고 하든 언론이 뭐라고 하든 국민의 눈높이에 맞든 안 맞든 밀어붙여요.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아집과 독선, 고집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제약 요인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인사의 실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런 지금 현재 문제점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관료 조직이 지금 다 죽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관료들이 현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에 따라서 일할 맛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료들이 이렇게 이 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데 별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원인이 돼서 이 강요들 임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사고가 많이 생겨나고 국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고 이 분노가 결국은 이 당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무능한 관료들이 무능한 강요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무능한 강요들이 나타나니까 또 이 무책임한 행정현상이 나타나요. 무능과 무책임이 합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갈 곳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을 위한 정부가 돼야 되고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대통령을 위한 강요를 뽑아놔요. 그러니까 나라 꼴이 이런 지금 꼴로 빠지고 있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아니라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나라를 만들고 있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강요의 인선은 결국은 총체적인 무능과 무능력, 무책임. 그래서 국정 전반의 실패로 이어져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그리고 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에 걸맞지 않은 그야말로 잃어버린 나라를 만들고 있는데 여기에 모든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렇게 무능한 인사, 이 절대적인 지금 현재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이요. 이성윤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 기능이 완전히 검증 기능이 죽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성윤이가 느닷없이 그야말로 이 한직만 돌고 있다가 문재인 정권 출범과 동시에 반부패부장, 그 다음에 법무부의 최고 요직인 검찰국장, 그 다음에 검찰의 최고 요직 중에 하나, 그리고 검찰총장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는 이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꿰차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야말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 앉아서 해도 참 쉬운 일이 아닌 데가 바로 중앙지검장이에요.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장을 하다가 검찰총장으로 발탁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중앙지검장 자리가 최고의 요직이고 최고의 엘리트 검사가 가야 되는데 정반대의 인물이 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지 간에 지금 세간에서는 본래의 인간적 이성윤이는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뻔뻔스러운 그야말로 이 뭐라고 그럴까요? 달고 다른 그런 인물은 아니다. 이런 또 이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성윤이가 지금 기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소 또는 직무배제 아니면 징계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박범계 장관이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건 안 돼. 이런 취지의 발언을 언론에 연일 내놓고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없었다. 생각해 보지 않았다. 이것이 지금 박범계가 언론에 밝히고 있는 얘기예요. 직무배제든 징계든 아니면은 기소, 이 사직이든. 자, 그렇다 보면 그러면서 말이죠. 이성윤이가 최근에는 그동안에는 뒷문으로 슬쩍 지하 차도로 통해서 이렇게 출근했는데 최근 기소된 이후 첫날에는 정문으로 출근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 나가라고 한다고 내가 나갈 사람이 아니니까. 내가 지금 정문으로 출근한 거 봤잖아. 이 메시지가 뭔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마. 저는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민심의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하는 이성윤의 강한 의지와 반발, 분노를 저는 거꾸로 느낄 수 있다. 이런 행태 중에 대표적인 것이 그동안 뒷문으로만 출근하다가 정문으로 출근했다. 이 한마디에 이성윤이의 미래 다 쳐다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야. 헌정사상 초유의 피고인 이성윤이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아낼 거야. 이런 결기가 저는 내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반된 평가가 하나 있는 게요. 지금 이성윤이의 기본 성품, 인물평과 관련해서 지금 제야 법조계에서는 지금 언론에서 보듯이 또 제가 여러분들께 논평해 드렸듯이 살아있는 권력 절대 수사 못하겠잖아요. 까라 뭉개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공모 혐의 입증이 될 때까지, 즉 핸드폰 포렌식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최고의 극치라고 저는 봅니다. 무능의 극치. 그래서 이성윤이는 인물도 잘못됐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면, 그리고 상식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면,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런 막다른 이 검찰 행정을 이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언론에서 일부 인물평은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언론에서 나오는 평은 뭐냐? 이 법조계에서 일을 아는 사람들은 선비 같다, 품성이 착하다, 예의 바르다,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술은 입에도 안 된다, 채식주의자이다, 원칙적으로는 저녁을 안 먹는다. 예. 그래서 나서서 권력에 줄을 댈 사람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특히 이성윤이의 한때 상관이었던 이 석동현 검사장은 최근에 페북에 이성윤이라는 사람이 도리와 염치를 충분히 아는 선비적 성품이라는 것을 알긴 안다. 그런데 인사권자가, 즉 문재인 대통령이 끝까지 모렴치한 사람으로 만들까 봐서 내가 계속 비판, 즉 비수를 꽂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 심경이 편치 않다. 이런 글을 석동현 검사장, 전에 동부지검장 했고요. 그 다음에 이성윤이가 부장검사를 했어요. 그때 수사검사 이 추행 사건 때문에 석동현 검사장은 책임을 지고 옷 벗고 나왔고, 이성윤이는 버텼어요. 그리고 최근에도 말이죠. 지난 연말에도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 징계 국면에서 밑에 있던 4명의 차장검사들이 우리 사표내고 나갑시다. 그러니까 나 할 일이 많다. 그러고 안 나갔어요. 이런 걸 보면 저는 선비적 성품이다, 본래 모렴치한 사람이 아니다, 이런 평가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런 평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 평을 믿는다면 그럼 왜 지금 버티고 있느냐? 본인이 버티고 싶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청와대가 버티라, 이런 메시지를 준다. 이것이 지금 오늘 이 조선일보 보도의 핵심입니다. 왜 메시지를 남아 있어라, 도망가지 말라, 사퇴하지 말라 이렇게 하냐면, 만약에 사퇴를 하면 지금까지 실세 관련 수사를 이성윤이가 끝까지 챙겨줬는데, 이 챙겨준 이성윤이가 잘못됐다. 그리고 실세 수사, 이 범죄 혐의, 이런 거 정말 문제가 많구나. 그래서 모든 화살이 청와대를 향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윤이는 나가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박범계가 사퇴 안 돼, 직무배제 안 돼, 징계 안 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권부 안의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수원지검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기소를 해서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원지검의 원칙에 따른 수사, 기소, 이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검찰 쿠데타다, 이렇게 지금 청와대 핵심부에서는 보고 있다는 겁니다. 청와대 핵심부가 누구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인 것이 누구겠습니까? 예. 이성윤이 이렇게 요직에 발탁한 사람이 누군데요? 문재인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원지검이 원칙에 따른 수사를 했는데 이거를 쿠데타로 보는 거예요. 검찰 쿠데타. 그러면서 또 이 검찰 쿠데타의 배후에, 즉 수원지검에서 이성윤이를 기소 조치까지 한 배후에는 윤석열 전 총장 세력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라는 음모론까지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성윤이가 물러나서는 안 되고, 물러나면 그동안에 쭉 잘못해왔다는 것을 시인한 것밖에 더 되냐. 그렇다고 본다면 청와대 핵심으로서는 임기말 나타나고 있는, 그리고 현재도 나타나고 있는 네임덕과 이런 것들이 다 직결되면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윤이 너만 살라고 하지 마, 이런 심리적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성윤 입장에서도 사실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이렇게 벼락 출세한 것이 관운이라면 이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서 한 방에 지금 추락하는 것도 관운으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성윤이가 남아서 버틴다면 과연 차장검사, 부장검사들 보고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정말 민망하다.
예. 그래서 이 결론은 아무리 현 정권이 잡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스스로 끊고 나와라. 이렇게 지금 이 조선일보에서는 이 칼럼을 통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러한 세평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인사검증의 실패, 그 다음에 인사검증 실패의 한 축에는 이번에 그만둔 박준영 장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윤과 같이 끝까지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 검사장, 이 사람도 실패한 인사의 전형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대통령이 검찰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수사해서 밝혀라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까지 불법을 자행하는 그런 검사장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인사의 한 전형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제 검찰 얼마나 이게 문제가 있습니까? 공수처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이 곽상도 의원 이 고발장과 관련해서 이 명예훼손 혐의로 이 검찰에 수사를 받아왔는데 이 검찰에서는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 사세행위라고 하는데 이거는 진보 좌파 단체입니다. 이 진보 좌파 단체가 지난 2월 달에 곽상도 의원을 고발했어요. 곽상도 의원을 고발하니까 이것이 이제 고발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코로나 피해 예술지원금 특혜 수령했다는 의혹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들, 딸 의혹도 많이 제기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곽상도 의원이 대통령과 관련한 인적 말살에 가까운 명예훼손을 했다. 그래서 이 공수처에 이 검찰에 말하자면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고발됐는데 검찰에서 이걸 공수처로 넘겼어요. 공수처로 넘기니까 다시 이제 공수처에서 이거를 검찰로 또 넘겼습니다. 이렇게 검찰로 넘긴 이유는 바로 이 명예훼손 혐의는 말이죠. 공수처 관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혐의자가, 즉 피의자가 누굽니까? 이 피의자가 아니라 이 피고인이 지금 현재 곽상도 의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곽상도 의원으로 되어 있으면 국회의원 이 고발 사건, 그야말로 이 권력과 관련된 얘기인데, 물론 공수처에서는 검찰, 그 다음에 이 판사, 그 다음에 교육감, 또 경찰 중에서는 경무관 이상,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이 곽상도 의원과 관련된 이 고발장이 결국은 공수처에서 검찰로 넘어갔어요. 이 넘어간 이유는 바로 이 명예훼손죄는 공수처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사안,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렇다 본다면 공수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 공수처 정말 없애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현재 비판적 이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공수처 생겼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이 경찰이 1차 수사에 대한 수사 종결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검찰은 또 힘을 쫙 빼놓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권 침해적 수사 환경이 더 세지고 있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공수처 더 이상 우리가 기대할 바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폐지시키는 길밖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국방 관련 뉴스인데요. 여러분들 에이브럼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인 이름을 최근에 이 고별사에서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래서 본인의 이름을 우병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우자 할 때의 이응자는 에이브럼스 할 때의 A, 한국말로 하면 에이브럼스 할 때 이응으로 시작하잖아요. 거기서 따왔다, 이렇게 하고요. 이 본관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방 홍보원에서 국방부사나 국방홍보원이 발행하는 국방일보가 있는데, 국방일보에서요 이름을 우병수라고 적어야 되는데 우병우라고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지난 14일자로 발행되는 국방일보를 전면 폐기하고 배포를 중단시켜서 15일자로 다시 발간하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왜 우병수를 우병우라고 잘못 기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우병우 민정수석하고 착각한 것이죠. 자, 이것도 말이죠. 물론 사람이 착각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실수는 생각보다 너무나 크다. 예. 아니, 주한미 사령관의 이름 우병수를 우병우라고 이거 실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군의 기강이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군의 기강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주한미 사령관의 한국 이름, 그야말로 이게 얼마나 이 대단한 한국 이름입니까? 어느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이름을 지어갖고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더 생소한 이름이지만 더 외우고 교정에 철저를 기해야죠. 이것은 바로 이 군 기강의 해이와 연결되는 것이지 단순한 실수로 봐서는 아니 되옵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 알람을 설정해서 제 방송 많이 봐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